swipe over. I can now pin my widgets right on my home screen. 안녕하세요, 최호석입니다. 저번부터 WWDC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갔다 온 지도 벌써 한 2주 이제 돼가는 것 같네요. 지난번에는 맥 프로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아이패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WWDC에서 아이패드가 거의 뭐 주인공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번 WWDC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아이패드 OS 분리된 거죠. 아이패드가 독립적인 운영 체제를 갖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예요. 물론 아이패드 OS랑 이제 iOS는 기본적인 뭐 앱 만들고 앱을 돌리는 뭐 프레임워크나 뭐 기본 구조는 여전히 같죠. 다만 뭐 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화면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앱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변화됐고요. 뭐 아이패드를 컴퓨터로 쓰겠다 이런 애플의 의지도 이번에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름으로 명확히 구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해석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OS는 뭐 iOS랑 뭐 기능적인 차이 이런 건 사실 거의 없어요. 이번에 뭐 이슈가 됐던 마우스 이런 것도 아이폰에 사실 되거든요. 기능적으로 차이를 뒀다기보다는 이름부터 구분을 명확하게 짓겠다 약간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뭐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옛날 이야기 또 좀 해볼게요. 너무 옛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iOS 옛날 이름 기억하시나요? 아이폰 OS였죠. 처음에 사실 이 운영체제가 만들어졌을 때는 아이폰을 위한 운영체제였었고 맥OS 10을 기반으로 이 작은 스마트폰에 맞춰진 화면을 만들자라고 시작했던 게 이제 아이폰 OS였고요. 아이폰이 잘 되면서 그게 이제 아이패드로 옮겨온 거죠. 아이폰 OS 4.0 때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 OS 이름은 그냥 아이폰 OS였어요. 그래서 첫 그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왔던 아이패드에는 아이폰 OS가 들어있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그림이었었죠. 그 다음에 5.0으로 올라가면서 이름을 iOS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iOS 5.0 이런 이름을 갖게 됐죠. 굉장히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뭐 iOS 입에도 잘 붙고 의미도 잘 전달되고 뭐 심지어 그 기기들을 뭐 애플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iDevice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정체성을 마련해 준 거죠. 두 기기의 OS는 같되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숙제를 앱 개발자들이나 뭐 생태계에다 준 거죠. 그리고 거의 10년이 이제 흘러서 그 사이에 아이패드의 정체성도 확실히 세워졌고 아이패드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아이패드에 기대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았고 아이패드 프로까지 나오면서 자리매김을 한 거죠. 뭐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름이 따로 떼어져 나왔다고 해서 의외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분리된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왜 지금에 와서 이름 분리했을까요? 두 제품의 성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이죠. 반도체가 발달하면서 사실 이제 iOS 기기들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죠. 특히 이제 아이패드는 그만큼의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죠. 아이폰은 뭐 성능이 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화면 때문에 그 화면에 맞춰서 기능이 좀 축소된다거나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이 좀 재편돼야 되지만 아이패드용 앱들은 맥이랑 거의 똑같은 경험을 줄 수 있죠. 거의 화면 배치를 똑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뭐 터치 정도만 조금 고려하면 되는 거죠. 개발사들도 다 잘 알고 있게 됐고요. 뭐 아이패드 프로 나오면서 아이패드는 아이폰보다는 맥 쪽에 더 가깝다. 뭐 이런 식의 포지셔닝도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생산성이라는 얘기를 2015년에 아이패드 프로를 내놓으면서 완전히 공식화하는 거죠. 뭐 광고도 그렇잖아요. 내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도 사람들 반응도 아이패드로 뭘 만들 수 있겠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뭐 음악을 만들고 영상도 편집할 수 있고 저는 거의 뭐 글 쓰는데 굉장히 아이패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아이패드로 일할 수 있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사실 옛날에 아이패드 2 때부터 블루투스 키보드 하나 연결해 갖고 치면 그냥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뭐 이게 정말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환경도 더 좋아졌고 앱이나
성능도 훨씬 좋아졌죠. 어쨌든 그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생산성 전략은 굉장히 잘 먹혔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그때 태블릿 시장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됐죠. 오히려 값을 올렸는데도 더 잘 팔린 거죠. 뭔가 시장이 원하는 그 소구점을 잘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이 제품이죠. 작년에 나왔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제품이죠. 이건 정말 지금도 뭐 거의 컴퓨터처럼 쓰고 있어요. 이게 컴퓨터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아니죠. 저는 지금도 이 아이패드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글쓰기에 굉장히 훌륭한 도구고요. 뭐 집중도 굉장히 잘 되는 뭐 그런 화면을 갖고 있어요. PDF로 뭐 문서, 화이트페이퍼 이런 걸 본다거나 또 애플 펜슬 마크업으로 해서 계약서 같은 데 서명하기도 하고 뭐 제가 수백 페이지짜리 책 뭐 교열하고 감수할 때도 애플 펜슬로 다 종이하듯이 교열을 해서 넘기기도 했어요. 뭐 저는 아직 잘 못하긴 하지만 최근에 만난 뭐 유튜버 분들 보면 아이패드만으로도 고퀄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더라고요. 다들 뭐 느끼고 계시겠지만 아이패드 이제 맥 못지않은 컴퓨터가 됐다는 거죠. 뭐 계속 이어지는 논란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와 맥이 통합되는 걸까 이런 문제예요. 아이패드 프로 나오고 나서 이제 사실 굉장히 맥과 아이패드가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얘기 계속 드렸죠.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A 시리즈 프로세서와 맥에 들어가는 인텔 프로세서의 성능이 뭐 비슷하니까 이제 통합될 수 있겠다. 하나의 운영체제로 두 디바이스가 합쳐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해 WWDC에서 애플이 깔끔하게 이거를 단칼에 잘라서 부정했죠. 그때 이제 크레이그 페더리기 부사장이 무대에 나와서 두 운영체제 통합은 뭐 지금도 뭐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다. 절대 노라고 딱 한마디로 잘라서 선을 그어버렸죠. 두 운영체제가 합쳐질 거라는 거는 별로 기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될 거거든요. 이번에도 발표가 끝나고 나서 또 합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절대 합쳐지지 않아요. 일단은 두 프로세서의 성능 뭐 비슷하다고 하지만 뭐 이거는 특정 태스크에 대한 벤치마크 결과고요. 뭐 X86 프로세서랑 ARM 프로세서는 성질도 다르고 아무리 ARM 프로세서 성능이 좋다고 해도 범용적인 용도로 쓸 때는 X86 프로세서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앱을 통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앱들을 생태계를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맥이랑 아이패드 뭐 비슷하게 만들어 갈 수는 있지만 분명히 구분은 지어서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 이미 애플이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통합 안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을 통합하는 거죠. 운영체제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기기를 쓸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을 통합하는 그런 게 이제 애플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일단 애플은 아이패드OS 13에서 그동안 이제 iOS가 쥐고 있던 좀 묶어놨던 기능들, 뭐 파일 관리라든지 뭐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풀었고요. 뭐 마우스, 저는 그게 푼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마우스가 된다 이런 부분에 의의를 두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직 마우스를 OS에서 풀어준 건 아니지만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파일 관리가 좋아졌다는 거죠. USB 단자에 외장 저장 장치를 꽂거나 아니면은 뭐 디지털 카메라 바로 연결해서 사진을 뭐 옮기고 복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외부 장치들 이거는 작년부터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나오면서부터 이미 조금씩 이제 풀어주기 시작했죠. 거의 뭐 맥 수준으로 이제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뭐 드라마틱한 부분 이런 거는 이제 맥OS랑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이 된다는 거죠. 맥OS와 경험을 공유하고 맥OS에서 하던 거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기기로 아이패드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발표된 이제 맥OS 10.16 카탈리나죠. 여기에 이제 사이드카라는 기능이 더해졌어요. 아이패드를 보조 모니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고 맥이랑 맥에서 사이드카 기능을 켜면 정말 모니터처럼 아이패드의 화면이 나오고 아이패드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도 할 수 있고 또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뭐 앱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통합 아닌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패드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깨끗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뭐 그런 스케치 이런 앱들도 다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뭐 또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입력 장치로도 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 기기를 붙인다는 거죠. 뭐 더 큰 사건이 있었죠. 앱 환경의 통합인 거예요. 이제 앱도 똑같이 만들어서 써라.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뭐 100% 앱이 통합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아이패드용 앱을 간단하게 macOS로 옮길 수 있도록 개발 프레임워크를 다 통합을 했죠. 그래서 아이패드용 앱을 만든 다음에 그냥 컴파일 할 때 옵션 하나만 누르면 macOS용 앱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바로 배포할 수 있게 되죠. macOS랑 아이패드랑 똑같은 앱을 똑같이 쓸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CPU도 다르고 OS가 돌아가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이제 다른 개발 환경을 이제 거쳤어야 됐는데 이제 그 부분을 애플이 뒤에서 다 처리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컴파일을 해버리기만 하면 똑같은 앱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실 OS 통합이 아니라 경험을 통합해버린 거죠. OS는 그대로 두되 OS로 할 수 있는 일들도 그대로 존중해 주면서 맥과 아이패드 사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합치겠다. 이런 부분인 거죠. 굉장히 큰 변화인 거예요. 개념의 변화인데 이게 뭐 당장 뭐 기기적으로 OS적으로 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 변화가 두 기기의 OS나 앱들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뭐 이용자들도 굉장히 좋죠. 갑자기 앱이 이제 확 늘어나게 됐고요. 그동안 아이패드로 만들어져 있던 앱들이 다 맥으로 옮겨갈 수 있죠. 요즘에 맥용 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 개발해야 되고 또 맥 시장이 어쨌든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보다는 좀 작은 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오던 뭐 전문가용 앱들이 있지만 그냥 일반 범용 앱들은 오히려 iOS용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맥용 앱은 좀 상대적으로 요즘에 적은 편이죠.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앱이 앱 환경이 통합되니까 그냥 개발자들은 자동으로 앱 하나를 더 만들 수 있고 뭐 그만큼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겠죠. 조금 손보기만 하면 된다고 해요. 키노트에 나왔던 아스팔트 같은 게임은 뭐 맥용으로 포팅하는데 한나절밖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뭐 화면이나 이런 것들 거의 똑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조금 버튼을 바꾼다거나 맥에는 뭐 후면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뭐 증강현실 앱 이런 것만 아니면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앱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애플이 생각하는 통합이 이제 바로 이런 형태의 통합이에요. 통합이 두 OS가 합쳐지진 않지만 통합은 된다. 말이 좀 애매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애플이 통합을 이용자 중심에서 통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OS를 통합하는 게 제일 쉽죠, 사실은. 네, 뭐 프로세서를 맞추고 OS를 똑같이 맞추면 그냥 디바이스는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통합인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기의 특성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OS가 만들어지는 게 더 좋죠. 애플은 그거를 명확히 구분을 지어서 이 디바이스에서는 iOS를 돌리는 게 더 효과적이고 맥에서는 X86 인텔 프로세서를 쓰는 게 더 좋다라고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두 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맞춰줄게. 사용 환경을 맞추는 게 좀 굉장히 번거롭고 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애플이 그걸 다 떠안으면 생태계는 굉장히 편해지죠. 편해지면서도 또 풍성해지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기기의 또 두 OS 환경의 통합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두 기기는 더 비슷해지고 더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애플이 이번에 아이패드 OS를 내놓으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저는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패드는 맥이 아니고 맥도 아이패드가 아니다. 맥은 맥대로 특성을 가져가고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대로 가져가되 아이패드의 특성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온 것들이 이번에 사이드카나 뭐 앱 환경의 통합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는 아이패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체 키노트에 심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패드 이야기 오늘 해봤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해석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을 받고 이런 해석을 해봤고요. 아이패드 OS가 나오면서 뭐 아이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플이 또 iOS는 아이폰에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